대출을 먼저 갚을지 은퇴 준비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지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민하는 정답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정답이 없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해답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아시나요? 정답은 옳은 답을 의미하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와 같이 명확한 답이 존재하죠. 누가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오고 아닌 것은 가차없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해답은 질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풀이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출 먼저 상환해야 돼. 아니야, 은퇴 준비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대출과 연금의 특징 그리고 나의 상황을 근거로 상황에 맞는 답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컨텐츠에서 막 정답을 떠먹여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확실해요. 대출 상환, 은퇴 준비, 해답을 얻고 싶으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어느 섹터에 좀 나는 공감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대출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대출을 한 군데 묶어서 생각을 하지만요, 모든 빚은 다 똑같진 않거든요. 자, 보세요. 소비성 대출이 있습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것들이요. 이런 대출들은 현재의 소비를 위해서 미래의 소득을 끌어오는 형태인 거죠. 반대로 자산형 대출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일 텐데요. 주담대도 당연히 빚이고 부담이죠. 매달 큰 금액이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니까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자산에 연결되어 있어서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자 하는 투자자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한다고 말한 거지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빚이 미래의 자산을 만들기 위한 빚인 것인지 미래의 월급을 당겨 쓰기 위한 빚인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비성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먼저 빨리 상환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당연히 은퇴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먼저 준비하는 걸 바라지만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비성 지출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금은 꾸준히 이어가고 시간에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성 대출이 고정지출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연금의 유지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핵심을 건드리는 게 소비성 대출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주담대 정도는 몰라도 소비성 대출은 좀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연금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낮추고 연금을 시작하자.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상환이냐 연금 투자냐에 대해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미국에서 자산운용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피델리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6%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 투자를 하기 전에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가 중요한 수치지만 개인에게 적합한 수치는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죠. 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6%라고 해볼게요. 대출을 갚는다는 건 매년 6%의 이자를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죠. 반대로 연금 계좌에 투자해서 6%의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확정이지만 투자 수익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같은 6%라고 해도 대출 6%와 투자 수익률 6%는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빠져나가는 비용과 기대하는 수익을 같은 무게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투자 기대 수익률 이상의 금리는 수치상으로 먼저 상환하는 게 산술적으로 봐도 맞겠죠. 그리고 대부분 금리가 높은 대출들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성 부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피델리티에서는 6%를 제안했지만 여러분은 몇 프로가 좀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4%? 8%?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대치니까 이건 확정 수익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연금 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죠. 소득에 따라서 무려 13.2%, 16.5%를 받죠. 사채를 쓰지 않는 이상은 대출이자가 이보다 높긴 쉽지 않겠죠. 이러면 대출 갚는 것보다 연금 펀드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데 목돈이 생겨서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건 단순히 빚의 절대값을 낮추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급여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저축과 투자, 변동지출, 그리고 고정지출이죠.
지출은 변동지출과 고정지출로 나뉘는데 변동지출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자금이에요. 뭐 식비, 쇼핑, 음료 뭐 그런 것처럼요. 이 말은 곧 아끼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낄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겁니다. 반면 고정지출은 막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같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고정지출의 비중이 높으면 삶의 퀄리티가 낮죠. 그런데 이 고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대출 상환 원리금이에요. 월급이 들어와도 고정지출이 너무 높으면 막 재미나게 변동지출은 쓸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고 당연히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연금 준비할 재력도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 2억, 대출금리 5%, 30년 상환, 원리금 균등으로 매월 107만 원이 나가던 사람이 상여금 받은 5천만 원을 중도 상환하면 월 상환액을 8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매달 27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새로 생긴 거죠. 즉 고정지출 27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 자금은 장기적으로 대출로 나갈 돈이었기 때문에 장기저축, 즉 연금으로 갖고 와도 현금 흐름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출 상환은 꼭 뭐 연금 준비와 반대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대출 상환이 연금 준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번째는 은퇴를 앞둔 시점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무조건 대출 상환을 하는 것이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막 초장기 대출인 경우엔 말이에요. 대출 정말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대출 잔액의 막 그 많은 숫자들을 보면 막 마음이 답답하죠. 하지만 대출 금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대출 상환을 내 경제활동 기간 내로 맞출 수가 있고 앞으로 경제활동 기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대출 상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게 꼭 맞는 선택은 아니에요. 바로 연금 준비가 늦어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뭐 대출 다 갚고 은퇴 준비 뭐 연금 준비 시작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대출을 다 상환했을 때 나이가 55세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부채 상환에 올인했어요. 55세가 됐는데 부채 없는 집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상환하느라 금융자산은 없고 연금도 국민연금 뿐이죠. B는 부채 상환과 연금 준비를 병행했어요. 집은 아직 빚이 1억 5천 남아있지만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지켜냈고 개인연금은 한 돈 100 정도 이상 나올 것 같고 틈틈이 배당주도 모아뒀어요. 자, 여러분은 A와 B 중에 어떤 삶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결정이 어려우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시는 게 더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라면 B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섯 번째는 요즘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 상환과 연금 준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경제적 플랜이기 때문에 장기 자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두 개 다요. 최근 5년, 6년간 경제신문의 그런 모든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했던 인플레이션, 이거는 부채 상환과 연금 준비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쳐요. 장기 대출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순풍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20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 원, 그리고 지금의 1억 원과 20년 뒤의 1억 원은 같은 무게가 아니겠죠.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고정된 부채 원금의 체감 부담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은퇴 준비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은 은퇴 생활비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겠죠. 그만큼 준비해야 될 자금도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물가 상승도 복리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올해 오른 물가 위에 내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고 내년 물가 상승 오른 거에 또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계속 복리로 쌓이는 거예요. 투자할 때만 생각했던 복리라는 개념이 물가 상승에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었던 거죠. 물가가 복리로 오르면 은퇴 자산도 같이 복리로 올라가야 균형이 맞춰집니다. 물가는 막 복리로 덤비는데 내 연금은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연금 준비를 하는 것과 같겠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담대라면 기본 원리금 상환하는 것만 그냥 매월 상환해 나가고 중도 상환하려는 것보다는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찍 연금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게 좀 더 나은 방법 같아요.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남은 경제활동 기간입니다. 40세의 대출과 55세의 대출은 무게감이 다르겠죠. 대출 금리가 같아도 다르고요.
대출 금액이 같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40세라면 아직 2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시장 상황에 맞는 장기 대출이라면 연금 준비와 병행할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50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고 대출 상환이 은퇴 후 현금 흐름에 직접 압박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이때는 부채 상환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앞서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대출이어도 나이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 현금 흐름에 따라서 답이 모두 달라집니다. 물론 그냥 집 팔아서 나중에 은퇴하고 집 다운사이징하고 부채 상환 한 방에 끝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은퇴 후 집을 줄인다거나 하급지로 이동하는 건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등기 한번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연금 준비, 뭐가 먼저냐?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해답은 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대출의 종류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비성 대출인지 자산형 대출인지부터 구분을 해야 하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과한 자동차 할부처럼 미래 월급을 당겨 쓰는 대출이라면 연금 준비보다 먼저 정리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두 번째, 금리를 봐야 해요. 대출 금리는 연금 투자가 넘어야 할 기준선입니다. 대출이자 6%는 확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지만 투자 수익률 6%는 기대일 뿐이죠. 그래서 고금리 대출을 들고 있으면서 연금 투자로 이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앞서 소비성 대출이 고금리인 것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출 상환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즉 고정 지출을 줄여서 줄어든 자금을 연금에 넣을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죠. 네 번째는 은퇴 직전의 나를 상상해 봐야 합니다. 빚 없는 집 한 채 있는데 국민연금 말고는 준비된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가 나은지, 아니면 대출이 조금 남아있어도 국민, 퇴직,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상태가 나은지 꼭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봐야 해요. 물가 상승은 부채에는 순풍이 될 수 있지만 은퇴 준비에는 역풍이 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부채의 실질 가치는 낮아질 수 있지만 내가 은퇴 후 써야 할 생활비는 복리처럼 올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섯 번째는 남은 경제활동 기간을 봐야 합니다. 40세의 대출과 55세의 대출은 다르겠죠. 대출 금액이 같아도 다르고 금리가 같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은 월급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조건들을 사실 들어도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분명 있을 거예요.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싶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싶거나 말이죠. 나는 먼저 대출 상환 먼저 하고 싶다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꼭 대출 상환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감소는 반드시 연금을 시작하세요. 1,000만 원을 상환하니 월 4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줄었더라 라고 하면 4만 원이라도 연금 펀드에 넣는 거 꼭 시작해 보세요. 적어도 부채 상환 모두 끝내고 은퇴 준비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부채 상환보다 은퇴 준비가 먼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전 사실 이게 더 좋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대출 상환은 현금 흐름을 회복해서 소소하게라도 연금 준비를 시작하는 일이고, 은퇴 준비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대출 상환과 은퇴 준비로 막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 궁금한데요. 저는 현금 흐름 때문에라도 대출 상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거나 저는 은퇴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궁금해요. 아니면 이 두 가지 위에도 다른 궁금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람마다 막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의 그런 고민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내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답을 달달 외워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는데 컨닝 페이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해답을 찾는 길에 여기 은퇴 스터디 그리고 저 열쇠 걸음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